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 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의 형태가 이제 지구 단위라는 걸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구 단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구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 단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지구 단위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 단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특산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그러면 특산품이야. 그럼 특산품 계획은 우리가 모든 시군은 6개장은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모든 시군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세우겠어요? 일부에다 세운다고. 근데 지정은, 자, 횡성군은 한우고, 한우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횡성군은 전체를 다 100%를 다 한우 마을을 지정할 수도 있고 50%를 한우 마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지정을 할 때는 도시 지역에도 지정을 하고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을 해. 근데 도시 지역에 지정을 할 때는 의무적 지정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발을 하려는 지역 중에서 바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몇 년이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필요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까지 하면 개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해제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곳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제되는 면적이 그러면 필요적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시공에서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되지 다른 곳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뀐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면적이 얼마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지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시지역의 의무적 지정지역에서 바로 10년짜리와 30만 제곱미터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그 사유가 어떤 경우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도시지역 문제가 생기는데, 자, 비도시지역에서는 첫 번째 1번은 지역의 문제고, 두 번째 2번은 지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역과 관련된 것은 계획관리지역의 문제였고, 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계획관리지역은 몇 %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계획관리지역 형태가 몇 %는 있어야 된다 했죠? 50%는 있어야 된다 했죠? 50% 이상은 있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다른 관리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인데 이 개발진흥지구의 스티커는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뭐? 주거. 또 뭐가 있었죠? 산업. 또 관광. 그럼 주거 스티커는 어디만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획관리지역만. 산업 스티커는 어디다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보전지역 빼고. 그리고 관광 스티커는 어디다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전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어디다 붙일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만 판단할 줄 알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게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완화가 나오는데, 지구 단위라는 것 자체가 특산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강화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완화가 나오는데 그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도시지역에는 4가지 유형이 완화가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근데 비도시지역은요 2가지 경우만 완화가 됩니다. 그게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하고 주차장은 비도시지역,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 범위는 똑같아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120, 주차장은 100. 그죠? 자, 그래서 이 범위 형태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완화성의 문제에서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에 뭔가 작성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있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그리고 소위 말 높이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용도, 기반시설. 자, 한번 봐보죠.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플러스 기반시설이야. 용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임의적 포함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파 안에 건축선이 있냐 없냐예요. 자, 근데 우리는 건축선은 건축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구니까, 그죠? 유일하게 지구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건축선이 들어갔다. 다른 데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지구에만 유일하게 건축선이 들어있다. 요거 하나. 그죠?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효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실효는 원칙적으로는 고시 한 날로부터 3년이 받아라 그랬잖아요. 3년인데, 2반을 제한하면은 2가 더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몇 년이 된다? 5년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환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지구가 나오면 지구는 내가 지킨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 동네가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나온다 그랬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고시도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럴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가설 건축물.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한다의 예외적 근거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다면 지구 단위와 관련된 내용의 키포인트는 다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공부했어요. 기반시설은 크게 광역시설을 포함시켜서 자, 교통, 공감,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유생, 환경기초시설로 구분합니다. 그쵸?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딱 2가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지. 보건유생시설은 가기 싫은 곳, 장사, 의료, 독출장이에요. 의료는 종합병원이고요. 장사시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죠? 장례시설들. 그래서 우리가 납골당이라든가 봉안당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이게 다 장사시설에 들어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은 외워둬야 된다 있죠. 폐, 하,
빗물, 폐수, 폐차장, 하수도, 빗물 저장시설, 그리고 폐기물인데 폐기물과 함께 나오는 것은 재활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질 오염. 자, 이게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4번, 5번만 기억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 유통공급 시설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시설이 나온다. 방송통신시설. 그래서 통통이.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연구실, 공연에서 연구실 같은 거, 이것은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고 보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더라. 자, 근데 도로라는 게 있어요. 교통시설에. 근데 도로는 일반 도로라든가 지하도로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고속도로는 도로의 세분 대상이 아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우선도로화 그리고 전용도로라는 게 있는데, 전용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입니다. 근데 우선도로는 함께 다녀야 되는 건데 보행자가 반드시 끼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다. 자전거, 자동차 우선도로는 없다. 그리고 광장은 공간시설이에요. 넓은 공간이니까. 근데 광장이 무슨 광장, 무슨 광장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때 광장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무조건 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광장 해도 교통시설이 아니고 광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한 개를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자, 당연히 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니까 이 관리는, 한 개에 대한 관리는 국가는 장관이 하고 지방은 조례로 한다. 그러면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이잖아. 그럼 2개 이상의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는 하나니까 장관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연히 중앙은 장관이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방은 조례들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관이 한 개를 할 때는 편한데 여러 개를 할 때는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다? 법인. 자,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할 때는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합의체나 협의체를 구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같은 도일 경우에 협의가 안 되면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누가 해버리면 된다? 아는 형, 도지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기반시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 다 배우지 않고요. 딱 하나 배우는 게 공동구입니다. 근데 왜 공동구를 공부할 수밖에 없냐면 돈 때문에. 내 돈이 투자되니까. 그래서 이 공동구라는 형태인데,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이야. 자, 지하 매설물이라는 것은 전봇대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봇대를 땅속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왜? 누워있으니까. 그럼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기 때문에 그 전봇대들이 계속 길을 타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의무적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뭐라고? 초과지역이에요.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이 개발 사업은 크게 유형이 2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전봇대가 없었겠지? 전봇대 없는 데다가 새롭게 전봇대를 만들려면 어디다 넣어라? 지하에다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서 있는 전봇대가 있었어. 그럼 옆에다 집을 지으면은요, 전봇대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전봇대를 다 없애버렸어. 그럼 다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라? 지하에다 넣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정비구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때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지하에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는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뭐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 단지는 전봇대를 다 없앤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원칙은 땅속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땅속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공동구 협의회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스관, 하수도관.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심의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설치 완료 시에는 사업 시행자는 점용 예정자, 즉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점용을 하려는 사람이, 그죠? 예정자니까 아직 점용 안 한 거니까 점용을 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썼다는 사실을 사업 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통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개별적 통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치 비용은 누가 내느냐면은 사업자 플러스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면 되고요. 관리 비용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비용은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면 되죠. 그래서 점용자들이 점용 면적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 비율은 누가 정해 주느냐? 공동구 관리자가. 이 공동구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육개짱, 쉽게 말해서 육개짱이야. 근데 육개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4년마다 선거에서 바뀔 거 아니야. 그 육개짱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바꿔져 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돈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돈은 뭘로 정해놔야 되겠어요? 바뀔 수 없는 법으로 정해놓는 거야. 그게 조례야. 그래서 사용료 같은 경우, 그렇죠? 사용료, 점용료, 이렇게 료가 나오면은 조례로 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하고 5년마다 하고,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일이 해야 된다 했죠?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장이 나올 때, 아, 여기 문장이구나. 그러면 이게 답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줘서, 아, 그럼 안 나왔으면 틀렸네? 나왔으면 맞았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계획이 다 끝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계획이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은 포크레인을 출동시키는 거죠. 포크레인이 갔다는 소리는 곧 사업입니다. 근데 포크레인 출동하는 경우는 3번이야. 그죠? 3번. 바로 도시군 계획에 의한 사업인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근데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배우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설사업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하려면은요,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보상계획을 세워야 돼. 알겠죠? 그럼 이런 보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보상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상계획은 3개월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이미 보상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2년.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울 때예요. 그 1단계와 2단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3년 전은 1단계, 3년 후는 2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1단계와 2단계 했을 때 2단계 계획은 몇 단계? 1단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사업 시행자 나와 있는데요. 자, 민간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은 민간사업 시행자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보증을 해야 됩니다. 대신 동의를 받을 때는 면적 플러스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고가 되는 거야. 또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만 동의, 보증 나오지, 국가 똘마니는 동의, 보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정청 시행자는 시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한다.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이유는요, 기초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하거나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때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며칠 전이냐? 7일 전까지 합니다. 그때 동의 안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통지만 하고 들어가면 돼. 자,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때도 역시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통지합니다. 그때는 3일 전에 통지합니다. 자, 이때는 동의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럼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 때, 자, 타인의 토지에 그냥 들어가거나 동의 안 해주니까 그냥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행정청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비행정청은 누구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라? 시군수,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출전 일몰후에는 누구에게만? 점유자에게만 승낙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손실 보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근데 손실 보상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상이거든. 보상은 무슨 소리냐면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이 나온다는 소리는 바로 공사업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업이 아니면은 손실보상 문제 안 생겨. 근데 이 보상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게 행정심판이야. 자, 근데 행정심판은 싸우겠다는 거잖아.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대상으로. 그래서 행정심판은 대상자가 행정청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다 끝난 거냐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겨. 어떤 문제점이냐? 사업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럼 매수 청구는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가 절차가 없었을 때. 그리고 지목이 대인 경우, 그리고 건축물이 있었으면 건축물 다 포함해서 그때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났으면은 여기는 이제 고민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합니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알리면 몇 년 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노래 연습장도 못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안 된다 그랬죠? 자, 매수 가격은 싼 걸로 하면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수 시에는 자, 현금으로 하면 좋은데 채권도 가능하죠. 도시 채권. 자, 도시 채권이 나오면은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증할 필요 없고요. 무기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해제해 주라. 나 여기다 집 짓고 살란다. 그러면 해제를 할 때는 먼저 누구에게? 이방권자한테 먼저 해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알려주죠.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정권자 찾아가요. 그러면 2개월 이내에 알려주죠.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해제를 공고했는데 쫄병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에다가 해제를 공고하면 그때는 사유가 없으면 몇 년 이내 해라? 1년 이내 해줘야죠. 자, 그리고 실효는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설건축물이죠. 그리고 개축, 재축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또 10년 이전에 인가를 신청해버리면, 자, 인가 신청이 없어야 매수 청구된다 그랬잖아. 근데 인가를 신청해버리면은 매수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걸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인가 신청하다가 사업을 안 하면 더 빨리 실효되게끔, 그래서 5년 다음날 실효가 되게끔 하거나, 면적이 3분의 2 이상 확보됐다면 7년 다음날 실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키포인트를 정리를 했고요. 이 키포인트와 관련돼서 틀린 것 찾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문제는 계속 똑같은 식이에요.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먼저 앞에 봐. 앞에 봤더니 장관 나오고 시도지사. 자,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행정청이지. 그죠?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거 나오잖아.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봤더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보면 돼, 요거. 지정하여야 한다가 나오려면은 숫자는 10년이 아니면 얼마가 나와요? 30만이 나오죠. 근데 10년이 나오려면 아까 누구하고 누가 나온다 했어? 정택이. 아시겠죠? 정택이 10년이야. 30만은 뭐가 나와야지? 시공에서 해제돼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 거. 아니면 녹지에서 주상공이에요. 근데 여기 얼마 나왔어요? 30만. 이제 목적을 찾아봐야죠. 30만.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어. 그럼 이 30만이 나오려면 앞에는 반드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거나 공원에서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거나 이 문장이 나와줘야 돼. 근데 뭐가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거나 공원이 나와야 돼.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놔두고 싶다면은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죠.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 자,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번도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많이 읽을 거 없죠.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그랬어요. 실효. 자, 실효 그러면은 3년 아니면 5년이 다음 날이야. 근데 원칙은 3년인데 5년이 나오려면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 했죠? 주민 입안. 자, 주민이 입안을 갖다가 한다. 자, 그러면 주민이 입안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주민이 입안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죠. 몇 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3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3년이냐 5년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 공공책사 여기까지만 읽어요. 뭘 물어봤어요? 공공문화 체육시설. 자, 근데 우리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뭔지는 몰라. 하지만 아는 것은 보건, 유생시설과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이 두 개만 알고 있거든. 그 외웠던 것 중에 있는 거 없는가를 보세요. 봤더니 하나 보이죠? 종합의료시설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보건, 유생시설에 해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보건의료시설 자리, 종합의료시설 자리에다가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뭐 폐기물 처리시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만 낼 줄 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외웠던 게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동구를 써놨다든가 방송통신시설을 써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공동구나 방송통신시설은 어디에 해당되죠?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외운 거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보고, 외운 게 없으면 그러면 혹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구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난이도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24번은요. 수도관 나와요. 수도관. 자, 근데 수도관은 어떤다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데, 자, 심의를 거치는 건 딱 가스관, 하수도관이잖아. 수도관이 아니지. 25번. 여기도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이러다가 10년 아니네 이렇게 찾으면 다행인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문장 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동구 관리자는 그리고 뒤에 가봐. 결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답니다. 그렇겠지. 수립 시행하겠지. 뭔가를 하겠지. 뭘 하는지 이제 목적어를 봤더니 뭐 나와 있어요? 계획이 나와 있어. 계획 나오면 몇 년이에요? 5년.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라고 답을. 읽으면서 찾지 말고. 읽으면서 찾으면 어려워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자, 26번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게 주어야.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한대요?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그러면 공사는 동의 얻어 안 얻어? 안 얻어.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앞에서부터 읽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읽으면서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것만 머릿속에 남는 거야. 그리고 맞는 문장이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주어 보고 결론 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그냥 X. 만약에 여기가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민간사업 시행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겠지? 그 목적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목적어 보는 것이 이거라고. 면적 소유자.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두 개는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는 있어야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고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소유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이나 문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난이도가 또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동의 X. 그럼 이거 게임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민간 사업자 그러면은 동의까지 읽고 맞는 문장인데 이렇게 가지 말고 앞에 가서 목적어 한번 플러스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더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27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그죠? 어떤다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 알려라고. 알려야죠. 그죠? 알리는 거 맞잖아. 며칠이네? 7일이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읽으면서 3일 X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3일이 아니고 7일.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방법이잖아요. 자, 28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행위로, 자,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읽을 거 없어. 뭔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구나 라는 주어는 알았잖아. 결론을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행정심판을 제기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땅 들어가고 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싸우겠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돼? 행정청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데 누구라고 그랬어? 비행정청이니까 틀린 거지.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29번은. 자, 이것도죠. 매수 의무자는 여기가 주어야. 끝났어. 더 이상 읽을 거 없어. 뒤로 가. 자, 봤더니 알려야 된대요. 행정청에게. 자, 보세요. 매수 의무자는 알리대. 그럼 매수 의무자는 알리면은 몇 개월 이내에 알려라 그랬어? 6개월 이내에 알려라 그랬죠? 근데 가서 봤더니 몇 년이 나와 있어요? 2년 나오면 안 되잖아. 2년은 매수하여야 한다. 이게 6개월이냐 2년이냐 여기 여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번은 보세요. 매수 의무자가 여기까지 읽어. 됐어. 뒤로 가서 봤더니 뭐예요? 채권을 지급할 수 있대요. 어떤 채권? 도시채권. 자, 그러면 도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 한한다 그랬어? 지방자치단체.
근데 누가 나와 있어요? 한국토지특공사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맞는 문장이야. 그렇죠? 한국토지특공사가 없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인데 이게 짧게 이렇게 안 쓰고 좀 길게 쓸 수가 있거든. 어떻게 쓰느냐? 보증을 받아 이런 문장 나올 수 있어. 그럼 X가 되겠지. 또 기명채권으로서 안 되죠. 무기명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도 속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 연습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간파 못 해도 됩니다. 주어와 결론을 본 다음에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목적어 정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그 정도 단계까지만 거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수업 개발행위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